어이쿠, 이거 참 큰일이구먼. 맨날 목욕하면 깨끗해서 좋은 거 아이가? 그런데 요즘 와보니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 카더라. 아, 이거 참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다 싶지? 우리 젊었을 적에는 하루라도 안 씻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군대 가서도 씻는 거 엄청 중요했는데 이제 와서 목욕을 줄이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아마 이거 보고 계신 어르신들도 내랑 같은 생각일 깁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이소. 요즘 나이 들면서 피부도 점점 얇아지고 괜히 목욕하고 나면 몸이 더 가려운 것도 같고 피곤한 날은 씻고 나면 오히려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참말로 이상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던 기라. 내가 찾아보니 65세 이상이면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카대. 피부도 망가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혈압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않카나. 어르신들, 우리 몸이 젊었을 때랑 다르다는 거 인정해야 한대이. 뭐, 젊을 때야 뭐든 씻어도 끄떡없었지만 지금은 몸이 다르게 반응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도대체 매일 목욕이 우리 몸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씻을 수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아보입시다. 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5개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소. 한번 알아두면 평생 도움 될 기라. 매일 목욕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 번 이상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 면역력, 혈압, 근육과 관절, 심혈관 건강이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목욕 습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막이 손상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얇은 기름층이 있어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이 보호막이 계속 씻겨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보호막이 손상되면 피부염이나 각질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목욕 후 피부가 당기거나 하얗게 일어나는 경우 이미 보호막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사람의 피부에는 몸을 보호하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잦은 목욕으로 인해 좋은 균까지 씻겨나가면 면역 체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면역력이 젊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불필요하게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깨끗하면 오히려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아지며 습진이나 곰팡이, 감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셋째,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젊을 때는 이 변화가 크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기능이 둔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다가 목욕 후 다시 올라가면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목욕 후 갑자기 어지럽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혈압 변동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근육이 이완되지만 문제는 너무 자주 하면 근육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증가하면서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복되면 오히려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거나 근육량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목욕 후 무릎이나 허리가 더 시큰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목욕 시 체온이 갑자기 상승하면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과 심박수가 동시에 변화하면서 심장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목욕 후 욕실에서 나오면서 온도 차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 원인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각각의 원인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밝혀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혈압 변화, 근육 및 관절 건강, 심혈관 부담과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막 손상에 대한 연구. 미국 피부과학회의 AD에서는 잦은 목욕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건조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성인들은 피부의 천연, 보습 성분이 감소하면서 피부 보호막이 쉽게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번 이상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노인의 60% 이상이 만성적인 피부 건조증을 겪고 있으며 피부염 발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에 대한 연구.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UCL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세균과 접촉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65세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목욕을 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이틀에 한 번 씻게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매일 목욕을 한 그룹의 피부 미생물군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세포 활성도가 낮아진 반면 이틀에 한 번 씻은 그룹은 피부 면역 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혈압 변동에 대한 연구. 미국 심장협회의 HA는 뜨거운 목욕이 고령자의 혈압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65세 이상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15분간 목욕을 하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혈압이 20mmHg 이상 급격히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목욕 후 욕실에서 나오면서 다시 혈압이 급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 뜨거운 물 목욕이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 건강에 대한 연구.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운동생리학 연구팀은 따뜻한 물에서의 반복적인 목욕이 근육과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연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실험 참가자들의 경우 목욕 직후에는 통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절의 탄력이 감소하고 근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 부담에 대한 연구.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장마비 위험이 1.5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이 급격한 체온 변화로 인해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면서 발생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실내와 욕실 온도의 차이가 클 경우 목욕 후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일 목욕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노년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잦은 목욕이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연구만으로는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매일 목욕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겪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피부 보호막 손상, 면역력 저하, 혈압 변화, 근육 및 관절 건강, 심혈관 부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첫째, 피부 보호막이 손상된 사례. 72세인 김영자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하얗게 일어나고 조금만 긁어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조함이라 생각했지만 가려움이 심해지고 피부가 갈라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지나친 목욕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을 철저히 하면서 겨우 피부 상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면역력이 약해진 사례. 68세의 박노인 가명은 늘 깔끔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면역력 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에 좋은 균이 지나치게 줄어들어 면역 체계가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의 방어력이 약해져 세균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박노인은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하는 습관으로 바꾸었고 감기 걸리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혈압이 급격히 변한 사례. 76세의 이정호 씨는 저녁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휘청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뜨거운 목욕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혈압이 오르면서 뇌가 순간적으로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미지근한 물에서 짧게 씻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이 약해진 사례. 70세의 정순자 씨는 관절염이 있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오히려 무릎이 더 자주 붓고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뜨거운 물로 인해 근육이 너무 이완되면서 장기적으로 관절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 씨는 목욕 시간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서 증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에 부담을 준 사례. 65세 최경수 씨는 겨울철에도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목욕을 하고 욕실에서 나온 직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욕실과 실내의 온도 차가 심해지면서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이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해두고 목욕 후에도 실내 온도 변화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면서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욕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이지만 과도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보호, 면역력 강화, 혈압 관리, 근육 및 관절 건강 유지, 심혈관 부담 완화를 위한 실천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를 위한 생활 습관. 목욕 횟수를 줄이고 보습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미지근한 물로 목욕하고 비누 사용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등이나 다리는 때를 밀 필요 없이 가볍게 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의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욕실에 가습기를 두거나 물을 받아놓는 것도 피부 건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목욕 후에는 몸을 자연스럽게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목욕하면 피부에 좋은 균이 사라지므로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욕 시간을 1015분 이내로 줄이고 과도한 소독 성분이 포함된 바디워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유익한 유산균이 포함된 로션이나 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습관. 목욕 전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해야 합니다. 욕실 온도를 실내와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혈압 변화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에 목욕할 때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며 욕실에서 나올 때는 따뜻한 옷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 목욕을 할 때 너무 오랜 시간 몸을 담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은 일시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목욕 후 바로 눕지 말고 짧게라도 걷는 것이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심장의 부담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 전후로 실내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너무 오랜 시간 뜨거운 물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목욕 후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목욕을 하기 전에 가벼운 체조나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목욕을 즐길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 혈압 조절, 근육 및 관절 보호, 심혈관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식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피부 보호를 위한 식습관.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에 1.5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보호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을 자주 섭취하면 피부의 보습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귤, 오렌지, 피망 등은 피부 재생을 돕고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견과류와 아보카도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둘째, 면역력을 높이는 식습관. 장 건강이 곧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등을 섭취하면 장내 좋은 균이 활성화되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마늘과 양파에는 면역력을 높이는 항균 성분이 많아 감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살코기,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셋째,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식습관.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감자,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차나 카모마일 차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목욕 후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넷째, 근육과 관절을 보호하는 식습관. 단백질과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유, 치즈, 멸치 같은 음식은 뼈를 튼튼하게 해주며 닭가슴살, 콩, 생선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은 녹색 채소와 베리류는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바나나, 견과류, 해조류를 섭취하면 심혈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기름지고 튀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목욕 후에는 가벼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목욕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몸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참 이상합니다.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먹고 싶었는데 막상 늙어보니 다시 젊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란 놈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내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어주길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밥을 굶는 날이 많았고 배가 고파 쌀독을 열어보면 한 알갱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미안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기필코 성공해서 가족을 배불리 먹이겠다고. 그렇게 어린 마음에 이를 악물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 노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더군요. 때론 운이 필요했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무작정 열심히 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갖 고생을 했고 친구도 가족도 챙기지 못한 채 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많고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다는 걸요. 나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줬느라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알게 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깨달음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랑입니까?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압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사람들을 등한시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더군요.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 알던 사람들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도 가족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홀로 남게 되지요. 나는 후회합니다. 좀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걸, 좀 더 많이 웃을 걸,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쁠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돈을 벌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나는 젊을 때 건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일에 치이고 술을 마시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병원 신세를 지면서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늦습니다. 건강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십시오. 이제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제는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 말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마라.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웃어라.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이다. 이 말을 끝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행복을 빕니다.